전주 문화재 야행은 그 문화재청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최초에는 2016년도 그 전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최초는 문화재청에서 정동 야행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 프로그램이 대중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기존의 문화재청의 사업들을 보면은 그 보존과 계승에 중점을 해서 사업들을 펼쳐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문화재 활용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화재의 문턱이 좀 더 낮아지고 국민의 삶 속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스며들고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그 정동 야행을 시작을 했고 2016년에는 경주, 부여, 전주, 정동 뭐 이 정도 한 4개 또 지역으로 또다시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 야행의 시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꾸준하게 문화재 야행에 개최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서 올해는 한 47개의 지자체에서 문화재 야행이 전국의 개월마다 일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1박 2일로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1박 2일로 한 번씩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화재 야행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풍패지향 왕의 궁원을 거닐다 라는 그 슬로건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의미는 전주가 어떻게든 왕의 본향이고 그리고 역사에 조선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전반적으로 더 역사가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옥마을 기점으로 해서 뭐 전라가명, 풍패지관, 풍남문 여러 문화재가 결집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유자적 거닐면서 또 이 안에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형식으로 누비면서 각각의 스팟마다의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거나 공연을 관람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인데요. 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8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약간은 미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축제나 이런 성격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한지 축제, 뭐 구기자 축제, 뭐 집병 여러 개 한 가지에 이제 중점적으로 축제화가 되잖아요. 근데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전주를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걸어두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야경, 야로, 야사, 야화, 그리고 야설, 야식, 야숙, 야시까지. 그러니까 뭐 야경을 주제로 그리고 밤에 있는 거리를 주제로 그 지역을 품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런 섹션을 8가지로 나눠 놓고 그 이 안에 전주를 또 하나의 전주를 만들어내는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는 야경의 또 다른 프로그램 섹션이 나눠지고 야로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쭉쭉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주 문화재 야행은 8개 분야에 25개 프로그램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 2023년도에는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6개의 주력 사업을 또 꼽았어요. 6개의 주력 사업을 뽑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8개의 미션이라고 했죠. 이 미션을 정말 잘 소화하고 잘 만들어낸 팀이 1년에 그 전국적으로 한 팀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우수 지역을 뽑는다는 거죠.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자리가 잡혀져 있고 그 밖에 그 6개 주력 사업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문화재 야행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이 이번에 해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존해서 지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또 안착을 시키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야행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2016년부터 주력 사업들을 목표를 잡고 그 주력 사업이 매년 야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또 다른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태까지는 1개 주력 사업, 2개 주력 사업을 뽑았는데 올해 6개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6개 주력 사업을 또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12개의 다리를 쏘다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12개의 큰 대형 미러볼이 상공에 띄어지게 되는데 이 12개의 달을 의미하는 것은 전주는 12달 동안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운이 넘치는 도시다 라는 것들을 상징화할 수 있는 심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일단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조선 퍼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주상전화 납시오라는 프로그램인데 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한 250명 정도가 모이고 또 지역을 야행에 참여하는 인원 100명, 또 지역에서 그 시민들이 한 150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조선의 복장으로 행렬을 하는 거죠. 그 퍼레이드 문화가 많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다시 전주의 퍼레이드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그 컨셉이 조선이고 임금이고, 그다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태조거진 봉안 행렬의 또 다른 현대화 버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경기전을 대상으로 경기전 좀비실로, 그러니까 사고와 그다음에 어진을 구출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그 시대를 그 스토리텔링을 경기전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임진왜란 당시로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실록을 옮기니가 안의와 손흥록인데 그 일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 현 시대에도 어쨌든 실록이 한 권이 없어졌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국민이 다시 시민이 그 실록을 구하기 위해서 경기전으로 진입을 해서 마지막 한 권을 찾아오는 미션을 기린 건데, 지금 어제부로 그 오픈을 했는데 하루에 600명씩 이틀간 1200명을 봤는데 바로 매진이 됐어요. 이건 유료화 프로그램이고, 이건 역시도 야행뿐만이 아니고 야행이 지난 다음에도 상시적으로 프로그램화가 될 수 있게끔, 또 이것이 관광 자원이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와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원로 문화재 선생님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무대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음식을 활용한 사업, 그리고 그 여행 해설에 대한 사업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6가지를 주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올해 새롭게 탄생을 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든 6개 주력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건 전주 여행에서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크게는 2가지죠. 그 조선왕조 그 실록 봉안 행렬을 모티브한 그 조선 그 퍼레이드인데요. 지역에 있는 예술가 분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점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합세해서 우리만의 고유의 문화적 퍼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것을 새로 다시 만들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옛날 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 의미도 있다. 거기에 일단은 큰 의미를 두고 주력을 삼고 있고요. 그게 또 2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전을 전체를 활용을 해서 현대인이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 또 문화재가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네. 그리고 이것들이 관광 자원화가 돼서 경제적 효과까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 경기전 좀비실록, 이 2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밖에 전주 문화재 여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인을 전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한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주 문화재 저희가 기획을 했지만은 결국은 완성은 전주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이 완성을 해 나가는 그 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어려운 점은 사실 상당히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전주문화재단이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제작하는 그룹이 저희 그룹이 좀 젊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전주 야행하는 날 여기서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40개 지자체에 있는 저희 같은 문화재 활용가들이 와서 전주 야행을 직접 보고 그 또 다른 면에서 교육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아트 뭐 페어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 일단 매년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매년 주목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좀 달라야 된다. 그 전주만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전면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전면 사전 예약제로 전면 온라인으로 한번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전면 사전 예약제로 또 바꾸면서 어찌됐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예술을 그 문화재를 활용한 예술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또 일거리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염려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끝까지 버티고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행해짐으로써 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갖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주목들을 항상 받아왔었어요. 저희가 전주는 잘하니까 전주는 다르니까 심지어 저희는 2018년도에 전국 야행에서 1등을 또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백선에도 선정이 된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은 고생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네.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일단 좀비 실록 같은 경우에는 1일 1200명 정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어진과 실록을 수호하는 시민 수호단이라는 걸 조직을 명칭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게임도 하고 경기 전의 역사도 좀 파헤쳐 보면서 미션을 통해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좀 일깨워주는 그리고 시민이 지켰다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구조에 일단 그렇게 좀 문화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는 부분에서 시민을 좀 모집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밖에 좀 어진 수호대 말고도 지금 조선왕조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시민이 모두 합세를 해서 오는데 사실상 코로나 시기 동안 좀 움츠러들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완벽한 종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 나와서 함께 즐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앞으로의 문화재 양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퍼센티지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생활문화 동호회 지역에 있는 그 생활문화 센터를 통해서 생활문화 동호회 분들이 거의 한 30팀 이상의 팀이 모집을 또 받아서 그분들이 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장기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도 또 만들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문화재 야행과 네. 이왕수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전공은 판소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판소리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연 기획자이자 연출을 제가 하고 있어요. 창극 연출을 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제가 대사슴놀이 그 축제 분야에서 팀원도 했었었고 기획팀장도 했었었고
또 총감독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또 이게 역량과 이게 그런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주문화재 야행에서 제가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화재 야행을 맡으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이상하게 전통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애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그 철학에 대해서 의미를 좀 깊숙이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DNA가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축제나 행사와는 좀 다른 결이 문화재행 같은 건 좀 힘들게 작업을 하는데 뭔가 만들어진 걸 갖고 오지 않고요. 저희가 25개 프로그램을 정말 이제 장인 정신으로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만들어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싶고요. 또 직업관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연출에 의해서 그가 좋은 보석 같은 그 원석을 가지고 그 아름답게 연출을 함으로써 이게 국민에게 또 다르게 선보이는 과정들이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또 신중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네. 이 전주문화재 여행을 찾아오는 네.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주가 사실 대중들에게는 뭐 음식의 고장, 예향의 고장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풍요로움의 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차리듯이, 그러니까 한식, 정성스러운 한정식을 차리듯이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전주에 의한, 전주를 메시지로 한 전주의 문화재를 가지고 큰 상, 고급스러운 문화재 한 상을 차려놨으니까 즐겁게 즐기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문화재 야행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전주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